시청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 편입니다. 시간도 우리들 편이고 우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금이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에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속 취소 결정을 전격적으로 내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공수처의 불법 체포와 검찰의 부당한 구금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근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 3월 21일 이른바 좌파들의 소굴로 알려진 대한민국 최악의 법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과 또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실을 완전 무력화하기 위해서 무려 4차례나 집요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인권을 무도하게 짓밟은 행위들입니다. 이미 검찰에서는 대통령 수사팀을 해체했습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이원석, 박세현 검찰 라인은 초토화될 전망입니다.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마저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심의 변화입니다. 지난 1월 초 경찰청 국수본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무도하게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과 또 이광무 경호본부장은 즉각 경호처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통령 관저 주변에 반국가 세력들의 침입을 원천 봉쇄해 왔습니다. 그러자 경찰과 공수처는 이것을 공무집행 방해라면서 경호처장과 본부장을 4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3번은 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럼에도 우종수 국수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 개최를 요구했고 결국 4번째 신청만에 끝내 검찰도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입니다. 특히 경찰과 공수처는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판단을 내렸던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 서울중앙지법을 피해서 이번에 또 좌파의 소굴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른바 이번에도 법원 쇼핑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3월 21일 서울 서부지법의 허준서 영장 전담판사가 그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린 것입니다. 범죄 혐의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경찰과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 청구, 인권 침해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불과 2달 전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바로 그 법원 서부지법에서 대통령 경호차장의 영장은 기각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론의 변화입니다. 특히 경찰이 증거로 제출했던 대통령 관저 내부 촬영물들은 군사보호시설입니다. 불법으로 촬영된 것입니다.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지만 경찰은 수사의 기본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무능력과 불법만 증명하게 된 셈입니다. 이로써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본부장은
구속 위기에서 완전 벗어났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구속 취소와 함께 또 대통령 경호실 구속영장 기각은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작년 12월 대한민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불법으로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즉각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시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이제 국민 계몽운동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여의도, 서초동, 헌법재판소 등 전국적으로 연일 대규모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는 더욱 강렬하게 결집해 있고 평일에도 100만 명 이상, 주말이면 1,5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52개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시국 선언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최고의 지성이 모여있는 서울대학교에서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시국 선언에 참여해서 좌파들의 입법 독재와 민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렇게 대학가에서 대규모 시국선언이 나선 것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반국가 세력의 불법 탄핵에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첫째 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17.3%로 나타났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11%까지 폭락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기관들과 대부분 언론 매체들은 곧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 이하로 완전히 추락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말 이후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극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결국 50%를 돌파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율 여론조사가 조작되었다. 급기야 여론조사 업체들을 허위 여론조사 혐의로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여론조사 업체들은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아예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높아진 지지율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이 시장의 자유마저 짓밟고 있는 폭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맹렬하게 비판해왔던 조중동에서 3월 초 갑자기 태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되게 된다면 민주당의 폭주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결국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장악해서 대한민국이 불과 3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입장이 변하는 것은 동아일보에 이어서 조선일보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헌법재판소에 국무위원 수사 기록 제출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검찰이 이제 윤 대통령 지지로 입장을 전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3월 24일로 서둘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계엄령 선포 이후에
청년층까지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지지 운동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 등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압도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지난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정치 이념 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의 이념 지수는 각각 5.04, 5.24점으로 오히려 4050 세대보다 더 강력한 보수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반중 친미 성향이 매우 강력해서 70% 이상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층의 급속한 보수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이재명은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불법과 위헌을 밥 먹듯이 한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9일에는 최상목 대행에게 국민 모두가 당신을 체포할 수 있다. 길거리에 조심하라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썸뜩한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발언은 인간이라면 결코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재명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참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민심들이 모이는 곳이 집회장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경찰 투산 고작 5,500명이 참가해서 완전 폭망했습니다. 집회 신고 인원의 5%조차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민주당의 집회는 사실상 망신 수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또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SBS 방송에서는 충격적인 방송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SBS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2,600명 정도 참여했을 때는 탄핵 찬성이 67%로 높게 나타났고 SBS 측은 신나게 이것을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5만 4천 명까지 설문에 참가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탄핵 반대가 오히려 55%까지 역전되었습니다. 그런데 SBS는 갑자기 설문조사 결과를 삭제하고 아무런 해명도 없이 설문조사를 종료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SBS가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 국민적 분노와 규탄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여론이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샘물들이 모여 계곡을 이룹니다. 계곡이 모여 마침내 거대한 강문이 되는 것처럼 민심은 좌파에서 우파로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이재명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92석이라는 야당의 의석수 파워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탄핵이 8대 0으로 인용될 것이라 민주당은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윤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실을 차분하게 밝혀나가면서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과 철학이 최악의 위기를 반전시켰고 이제는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헌법재판소 분위기는 오히려 8대 0 기각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임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은 찬란한 역사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성장의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또 지금의 투쟁은
단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여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게을리해왔던 진정한 우리들의 내면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는 위대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함께 당당히 나아갑시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오이끈님, 홍성편님, 이지연님, 덕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